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23% 올라서 2427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늘이 11월 둘째 이제 목요일이다 보니까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대개 이제 만기일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오히려 변동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장중에도 요 정도 한 0.2%에서 0.5% 뭐 그 정도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했었고요. 뭐 장중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 하락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별 움직임이 없는 그런 장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좀 높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7조 원대 코스피 거래 대금이라서 사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는 일단은 뭐 일단락 된 것 같고요. 이제는 확실히 이제 펀더멘탈을 보고서 주가가 움직일 것 같은데, 뭐 지금 펀더멘탈이 그렇게 나아지는 게 없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소식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재미없는 그런 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좀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 아쉬운 거는 뭐 상대적인 거겠죠.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는 1.9% 이렇게 오르면서 일본 증시가 참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가 상당히 좋은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안 좋은 좀 그런 차별적인 이런 장이 되고 있고요. 어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는 약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0.12% 하락을 해가지고 8거래 연속 상승은 이제 깨져버렸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도 약간 오르면서 9거래 연속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한 지금 기록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지금 보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하는 이유는 확실히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는 장중에 4.5를 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4대까지도 진입을 했었고요. 지금은 4.5 정도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들은 좀 빠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10년물도 4 밑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3.9대 이렇게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을 참 짓눌렀던 문제가 이 채권금리 급등이었는데, 이거는 조금 한숨을 좀 돌리는 것 같습니다. 채권금리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채권금리가 이렇게 또 빠지니까 또 이번에는 이제 또 경기 침체를 또 우려를 해요. 그래서 참 채권금리가 높아도 문제, 낮아도 문제, 뭐 이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또 이렇게 경기 침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석유도 그래요. WTI도 지금 75달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WTI도 싸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미국 증시는 이제 빅테크랑 또 몇몇 종목들이 워낙 좋아가지고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미국장을 보면 일라이릴리 3% 이렇게 오르면서 또 사상 최고치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헬스케어 섹터의 대장주가 됐죠. 일라이릴리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상 최고치 지금 가까이 있죠. 이렇게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애플이 좀 빠지다 보니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1위의 싸움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애플이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MS가 혹시 세계 시총 1위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한번 보시면 그나마 반도체가 조금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삼성전자가 0.57%, 하이닉스가 0.3% 이렇게 오르면서 뭐 약간이지만 반도체가 그래도 상승을 보여줬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내년에 좀 기대가 되는 거는 확실히 반도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고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기업이 반도체밖에 없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좀 기대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좀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반도체가 이끌어야 될 겁니다. 반도체의 수출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오면 다른 뭐 주주 환원이나 이런 거 제도나 정책이 안 좋더라도 좀 삼성전자가 뭐 하드 캐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 오늘 2차 전지는 좀 대체적으로 약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SDI, LG화학, 네, 다 약했고요. 에코프로도 좀 빠졌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만 뭐 플러스 조금 나는 수준이었고요. 조금 특이했던 거는 카카오가 오늘 뭐 거의 한 4% 가까이 이렇게 올랐고요. NC소프트도 1% 이렇게 올랐는데 조금 이렇게 카카오나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저점권에 있는 그런 주식이죠. 굉장히 하락이 컸던 그런 주식인데 고점 대비 거의 한 80% 정도씩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이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워낙 가격이 싸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만 턴을 해도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선물 옵션 만기였는데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이 이렇게 넘어가게 된 것 같고요. 지수가 지금 2400 초반대 여기서 이제 또 자리를 잡고 그렇게 참 큰 움직임이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 이런 쪽이 좀 뭔가 좋은 소식이 나와야지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 뭐 파운드리나 HBM 쪽에서 뭔가 새로운 소식이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가 참 지수가 2400대 이렇게 있어가지고 참 답답한 모습인데 음, 네. 좀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와가지고 좀 상승 쪽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